유통업계가 메타버스 시장 선점을 위한 주도권 경쟁에 나섰습니다. 메타버스를 미래 핵심 전략으로 삼고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인데요. 글로벌 컨설팅 기업에 따르면 메타버스 시장 규모는 지난해에만 1,485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79조 원에 달했고 2030년에는 1조 5,429억 달러, 약 1,850조 원까지 성장할 전망입니다. 이렇게 메타버스가 주목받는 이유는 가상세계가 현실과 연결되면 새로운 공간에서 경제, 사회, 문화 활동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메타버스가 머지않아 현실 세계를 보완 확장하고 나아가 대체하는 사회 경제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죠. 그래서 글로벌 대기업은 새 성장 동력이자 미래 경쟁력으로 메타버스를 지목하고 사업화 및 연구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편의점 업계는 일찌감치 메타버스의 둥지를 틀고 브랜드 홍보와 상품 홍보에 활용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U, GS25, 세븐일레븐 등이 있습니다. CU부터 살펴보면 지난해 8월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 CU 제페토 한강점을 열었습니다. 교실 매점, 지하철 역점 등 3곳의 편의점을 운영 중입니다. 이렇게 CU는 제페토 내 3개의 가상 매장을 오픈하고 메타버스를 활용한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펼치고 있는데요. 실제로 CU가 제페토에서 판매하고 있는 유니폼, 가방, 신발 등 CU 로고가 새겨진 제페토 아이템은 약 100만 개가 팔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GS25도 메타버스 점포를 오픈했습니다. GS 리테일은 메타버스 전략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제페토의 왕국을 테마로 한 GS25 삼김이 왕자를 열었습니다. 맵 안에는 편의점, 카페, 공유 주방 등 다양한 장소가 구현됐습니다. 세븐일레븐도 가상현실 편의점 세븐일레븐 카이아 섬점을 오픈했는데요. 대표 상품인 참치 마요네즈, 삼각김밥, 요구르트 젤리 등은 큰 인기를 얻으며 판매가 됐습니다. 유통업계 중에서 편의점은 메타버스 플랫폼에 보다 빨리 뛰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실생활에서도 자주 이용하는 편의점, 편리하게 식료품, 생활용품 등을 구매하고 사용할 때가 대부분인데 그렇다면 내가 정말 배고플 때 메타버스 편의점을 통해서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을까요? 현재 메타버스의 편의점은 어떤 상황일까요? 아쉽지만 현재 메타버스 편의점에서 직접 살 수 있는 실제 물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국내 편의점들이 하나씩 메타버스 플랫폼에 진입하고 있고 편의점이라면 구매가 가능해야 하지만 현재 메타버스의 편의점에서는 당장 배가 고픈 나에게 음식을 배달해 주거나 떨어진 생활용품을 배송받을 수 없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서 아바타조차도 결제는 할 수 있지만 직접 먹을 수가 없습니다. 메타커머스라고 불릴 정도로 메타버스는 커머스 업계의 다음 모델로 꼽히고 있지만 현재 메타버스 플랫폼에서는 아직 커머스 기능을 구현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볼 수 있는 편의점 상품이나 삼각김밥 등 식음료 제품을 진열했고 이를 아바타 손에 쥘 수는 있지만 실제 구매 행위로 이어나갈 수는 없습니다. 현재 구매와 관련해 진전이 있는 곳은 GS25를 꼽을 수 있는데요. GS 리테일은 업계 최초로 구매 가능한 점포를 신한 메타버스에 열었습니다. 메타버스 편의점에서 물건을 선택하면 온라인 홈페이지로 즉시 연결이 되고 홈페이지에서 결제를 마친 뒤에 SMS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된 바코드를 오프라인 편의점으로 가져가면 물건을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조차도 현재는 불가능한데요. GS25 신한 메타버스 점은 베타 서비스 기간을 마쳤고 하반기에 정식적으로 열릴 예정이기 때문이죠. 실제 메타커머스 기능을 하는 곳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또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기프티콘의 형태로는 사용이 가능할 뿐 배송 수령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CU는 아직 구매 기능 도입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과 연계해 물건을 구매하는 커머스 기능은 기획 중이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메타버스 편의점만의 경쟁력이 없다는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데요. 물건을 살 수 없는 메타버스 편의점의 쓸모는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편의점을 비롯한 유통업계는 왜 메타버스로 뛰어드는 걸까요? 그렇다면 현재 메타버스 편의점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바로 마케팅 부분입니다. 메타버스를 활용한 디지털 콘텐츠는 최근 편의점 업계에서 가장 공들이는 분야 중 하나인데요.
실제로 CU의 경우 메타버스와 오프라인 매장을 연결하는 융합 마케팅을 펼쳤습니다. CU는 제페토 한강공원점 오픈 기념 이벤트로 CU의 공식 캐릭터인 하루와 함께 찍은 셀카를 제페토의 개인 피드에 올린 후 하루의 제페토 계정을 팔로우한 고객 500명에게 CU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는데요. 선착순 1000명에게는 실제 점포에서 교환할 수 있는 삼각김밥 모바일 교환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펼쳤습니다. CU는 제페토를 신제품 홍보 창구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CU는 교실 매점 오픈을 기념했을 때 제페토와 첫 컬래버레이션 상품인 제페토 콘참치 마요 삼각김밥과 제페토 제육불고기 삼각김밥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해당 상품을 구매한 뒤 상품 패키지에 있는 스크래치를 긁으면 제페토에서 사용할 수 있는 캐시를 랜덤 획득할 수 있도록 했을 정도로 마케팅 활용 부분에서는 눈에 띄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CU는 CJ제일제당과 손잡고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서 협업 마케팅도 진행을 했는데요. 메타버스 플랫폼 안의 편의점에서 CJ제일제당의 햇반, 컵반, 비비고 왕교자 등을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홍보를 하겠다는 거죠. 여기서 더 나아가 CU는 패션 브랜드 마르디 메크르디와 손잡고 제페토의 의류 아이템 10여 종을 선보입니다. 앞서 식음료 업계와 협업한 메타버스 상품을 선보인 데 이어 패션으로도까지 영역을 확장한 것인데요. 패션까지 나아가겠다라는 생각으로 패션 브랜드와 손잡고 제페토 내 가상 아이템 판매에 나선 겁니다. GS25 또한 메타버스 제페토의 탑 크리에이터 렌지와 협업을 통해 GS25 전용 아이템을 판매합니다. 렌지는 제페토에서 아바타용 의상을 제작하는 유명 크리에이터로 58만 명의 제페토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고 제페토 내에서 1000여 종의 의상을 제작해 선보였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차별화 상품 판매를 위한 GS25 렌지 컬래버레이션 아이템 제작 및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제페토에서 자체 아이템 판매에 나섰는데요. 렌지와 협업해 만든 드레스, 치킨봉 5종 등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콘텐츠 역량은 매출과도 직결이 됐습니다. 렌지 협업 상품을 출시한 직후 3주간 GS25 가상 아이템 매출은 직전 동기간보다 58%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속적인 아이템 출시도 고려 중에 있는데요. 렌지와의 마케팅 콜라보를 시작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다양한 크리에이터들과의 활발한 콜라보 및 신진 작가 발굴, 육성을 통해 메타버스 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편의점들이 MZ세대 고객을 끌어모으기 위해 콘텐츠 경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세븐일레븐은 독특한 마케팅 행보를 걷고 있습니다. 세븐일레븐은 메타버스 게임 맵의 가상현실 편의점을 열었는데요. 다른 편의점이 제페토 플랫폼을 선택한 것과는 달리 메타버스 게임 플레이투게더 플랫폼을 택했습니다. 플레이투게더는 동화 느낌의 가상세계 가이아 섬을 배경으로 하는 모바일 게임인데요. 해외 사용자 수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통업계에서는 글로벌 인지도를 확보하기 위한 K 콘텐츠를 활용하면 소비자와의 접점을 찾는 것이 용이하다며 해외 시장 진출 성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콘텐츠 확보에 더 공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메타버스 안에서 아바타의 의상과 같은 아이템을 통해 로고를 노출하는 방식을 많이 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메타버스 편의점에서는 실제로 손에 쥐어지는 상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게 조금 아쉬운데요. 현실에서의 커머스 기능까지는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참신한 콘텐츠를 선보이고 브랜드 파워를 높여 장기적 매출 증대를 이루려는 추세로 보입니다.